완장을 찬다는 것. 1989년에 방영한 완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한 마을의 저수지가 낚시터로 개발되면서 동네 건달이었던 주인공이 감시원이라는 완장을 차게 됩니다. 그리고는 작은 권력을 마을 사람들에게 함부로 휘두르며 안하무인으로 행동한다는 줄거리입니다. 권력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린 풍자해악극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모습이 떠오르는 작품입니다. 대체 완장이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소설가 이회수는 완장이란 자신의 임무를 타인들에게 식별시키기 위해 팔에 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들은 완장을 착용하게 되면 갑자기 자신을 영웅시하여 권력을 악용하고 타인을 멸시하려는 습성을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다고 무시를 당했던 사람일수록 완장을 차게 되면 돌변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완장과 함께 평범한 사람이 악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특히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 중에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민족에게 일제강점기의 순사완장, 인민군 점령지의 붉은 완장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완장을 찬다는 것, 즉 권력을 갖게 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성실하게 봉사하며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요? 1961년 4월, 이스라엘에서는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의 전범인 아이히만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돌프 히틀러는 하이니 힘러에게 유대인 학살의 책임을 맡겼고 아돌프 아이히만은 하이니 힘러의 명령에 따라 실무 책임자로 유대인 학살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아이히만의 손에 부모와 가족, 친구를 잃은 사람들은 그를 악마 아니면 미치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전에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자 재판을 보던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6명의 정신과 의사는 모두 그를 정상이라고 판정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를 상담한 한 성직자는 그를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대학 교수였던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뉴요커의 특파원 자격으로 이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하고 이를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탄생한 말이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그녀는 재판 과정에서 본 아이히만이 지극히 온순하고 가정적인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와 같다는 생각에 크게 놀랐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은 사악하지도 유대인을 중화하지도 않았다. 단지 히틀러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에서 관료적 의무를 기계적으로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다. 가정에서도 그는 아이들을 끔찍하게 돌보는 사람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내린 결론은 아이히만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했으며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즉, 생각의 결여가 유대인을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아이히만은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아무 생각 없이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나치나 군국주의자들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많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역시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어떤 피해가 있을지 생각하지 않고 저지른
일부 평범한 사람들의 성실한 악행 때문입니다. 그것은 회사와 리더가 사이 극대화라는 목적만 가지고 움직일 때 벌어집니다. 잘못된 목표와 부당한 요구에도 맹목적인 복종으로 성실히 행하는 것은 업계 전체, 나아가 이 사회에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완장을 찬다는 것은 곧 리더가 된다는 뜻입니다. 리더가 되어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도록 주의하는 만큼 우리는 리더로서 자신의 역할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꼭 생각해야 합니다. 한나 아렌트가 강조했던 것처럼 그 생각을 하지 않을 때 리더는 물론 그 조직, 기업은 공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나치즘, 파시즘, 군국주의의 역사에서 이미 그 결과를 확인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